그래도 어쨌든 아니 쪄가지고 경사가 바짝 쪄가지고 문제가 오히려 원피스를 입고 카메라가 그 여자 겁나 봐봐. 그것도 질문이라고. 맞아요? 어떻게 해서 두 사람하고 가까워졌어요? 아, 내가 인진부에 잠깐 들어갔다가 인진부에서 이제 나왔는데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난 눈팅만 하러 갔었어. 그랬더니 완전히 거짓 날도 왜곡해가지고 박근혜 사회시킨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기가 아닌데 자기 지가 뭐 걸어가다가 공부가 안 해주면 재판이 못하거든. 그것도 재판부가 지지를 뚫려. 러시아 대표하고는 경쟁에 들어가는 사람 다 영웅 지하고 공무원 이양수로 아니 오늘 이동환 변호사가 세번 네번 얘기했어. 아 터져요. 또 시간을 끄니까 아니 뭐 내부적으로 만약에 재판 원래 목소리가 재판 문제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재판 할 거고 다시 감옥 들어가죠. 법정에서 왜 이름이 있는데 최순실이라는 옛날 이름을 부르느냐, 최선이라고 검사 불러라 라고 했더니 바로 재판장이 시정하라고 해서 검사가 그랬죠. 근데 우리 그 선배가 변호사 저기 신문하는 과정에서 또 최순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유채고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최순실을 잃어버린 이름이 최서원을 찾아주는 이 싸움은요, 프레임 싸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미 최순실이라고 불러왔고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최순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우리도 처음엔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서원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최순실이라고 부르는 자는 바로 즉시 시정토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판장이 명령했어요. 변호사님 오늘 아까 그 판사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가 끌려나가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아, 근데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소송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 재판장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 재판장은 제가 보기에 이 재판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좀 뭐랄까 소극적이고 되게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강하게 우리 주장을 어필을 하면 우리 주장이 불법적이거나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왜 다른 기자분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냐면, 우종찬 기자가 사실 오늘 제대로 해줬으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당신이 워낙 이 사건의 진실을 많이 아시다 보니까 물어보는 좀 질문의 취지에 맞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당신이 자꾸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JT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 빨간 색깔로 된 드레스된 연설문을 최서원이 고쳤다라고 한 번도 보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모든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지어는 기자들의 머릿속에도 이거 최서원이 이 태블릿 PC를 갖고 고쳤던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 인식한 거죠. 근데 잘못 인식한 것이 허위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자분이 나와서 내가 기자인데도 JTBC 보도를 보고 나도 그렇게 알았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변희재 대표를 포함한 미디어워치에서 그 보도 내용을 갖고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보도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서는 그 보도의 진위 여부가 기자인 나도 헷갈리더라. 그런 얘기를 법정에 와서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국은 변희재 대표를 포함한 우리 기자분들은 그 태블릿 PC, JTBC 보도가 뭔가 허위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기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올바르게
바로잡고 검증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일부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실수를 하거나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대로 보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밝혀내면 그러면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변호사님 법정에서요. 네. 그렇게 이제 제2의 그러니까 제2의 보도를 했던 네. 기자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처음에 거절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절당하셨는데 사실 분위기가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아, 그랬었나요? 네, 거절당하는데 계속해서 서서 계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혹시 판사님의 노하실까봐 다들 쫄아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용기 있게 끝까지 버티셔서 아니, 뭐 아시다시피 저는 별로 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들 다 우리 지금 변희재 대표가 우리 보수파의 자산이잖아요. 네, 과거에는 저도 변희재 대표를 좀 아는데 똑똑하기는 한 후배지만 근데 좀 뭐랄까 똑똑하기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고 저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가 이 태블릿 PC와 관계된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그 의연함 그리고 구속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무릎을 머리를 잘릴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겠다고 의연하게 버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해 있는 우리 변희재 대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선배로서 제가 우리 변희재 대표한테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변호사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우리 보수우파의 미래의 지도자 변희재 동지를 당연히 선배로서 잘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사실 뭐 거기 재판장도 제 법정 후배지만 그 후배한테 조금 뭐 까이더라도 강하게 제 의지와 제 뜻을 표시를 해서 결국은 우리 변희재 대표한테 도움이 될 만한 증인을 불러내서 그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 작게는 변희재 대표를 위한 거고 그게 보수우파와 대한민국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일단 제2의 기자를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럼요. 그럼 특정하는 일이 남았네요. 그렇죠. 특정하는 일이 네, 남았죠. 변호사님 그럼 제2의 기자는 굉장히 공정하면서 우리 편이 아니면서 그쪽 편도 아니면서 아주 냉정하고 공정한 기자를 이제부터 선별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기자를 부를 것도 없어요. 뭐냐면 그 기자가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되냐면 아니 내가 JTBC 보도를 그때 보니까 나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친 거로 알고 되게 실망하거나 분노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미디어 워치에서 이렇게 보도하면서 검증한 보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저기 수정 기능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럼 내가 그 당시에 JTBC 보도를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했다 라는 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증인은 일반인은 안 되나요?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 처음에 그렇게 알았던 사람 많거든요. 사실은 거기다 막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일반인보다는 굳이 저희가 이제 기자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기자조차도 속았다는 거예요. 기자조차도? 왜냐하면 기자들은 뭔가 이런 정보나 제보가 오면 그것이 팩트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차 검증을 하는 버릇이 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른 언론사 JTBC에서 보도한 걸 보고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정도로 했다면 얼마나 정교하게 JTBC에서 그런 방식으로 보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지금 재판하고 있지만 검사도 그렇고 재판장도 그렇고 저만 그랬겠어요? 전부 다 그때 그거 보고 다 그리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최서원의 변호인이 되셔서 지금 안민석 그 의원을 고소하셨잖아요. 최서원이. 네네. 근데 나중에 JTBC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변 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은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막상 오늘도 지금 뭐냐면은
딸 정유라의 집에 압수수색이 나왔대거든요. 지금 뭐 때문에 압수수색이 아, 나왔는지는. 정유라에게 압수수색이 네, 나왔다고요? 오늘 지금 압수수색 나왔다고 연락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무슨 일입니까? 왜 가봐야 갑자기 되는데 압수수색인가요? 무슨 이유로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당사자, 용기 있게 말하는 당사자는 한 사람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당연히 그거를 감내해야 변대표! 된다라고 얘기하기 좀 네, 마무리 어려워요. 한마디 네, 나 하고요. 지금 소영준하고 왜? 공화당 25일 집회 때문에 어. 나 그쪽 만나 그래서. 밥 안 먹고요? 너무 늦었잖아, 밥 안 먹고 가. 배판 너무 밥에다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아니 지금 가서 만나야 돼. 아, 진짜? 그 무슨 얘기냐면은 25일 날 공화당의 JTBC에 집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담당하고 내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공화당 쪽도 워낙 바빠가지고. 25일 날 네. 다음번에 내가 국밥 사줄게요. 음. 곧 다시 봐요. 방송 다시 하러 만나요. 그 유박사가 사준 옷 가지고 다음 주 대구에 가고 하여튼 그 박사가 네, 네. 사준 거 아닌데. 아닌가? 여기서 샀다니까. 여기서 샀어. 여기서. 그 옷 입고 네, 사무실 가서 방송하겠습니다. 가서 하고 오늘 아무튼 고생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자 스님하고 지금 이렇게 계신데요. 우리 이제 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많이 인사하고 우리도 넘어갑시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살고 있는 집에 압수수색이 나왔답니다. 무슨 이유로 압수수색을 나왔는지. 지금 또 빨리 가셔야죠. 이번에 안민석을 고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최서원 씨가 하여튼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이런저런 조국과 관계된 발언을 하는 것이 관계가 있는 문제인지 빨리 가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진상을 확인한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이거 딱 좀 들고 가요. 변호사님.